네, 소개받은 이태수 교수라고 합니다. 시민 100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복지기준선 2.0의 마무리 작업을 여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 있고 영광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고민,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세종시의 의지가 들어있는 이 복지기준선을 제가 대표로 발표하게 돼서 좀 명부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날씨가 굉장히 밖은 춥습니다. 근데 이 중정 안은 나름 좀 안온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은 물론 유복하신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빈곤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안 속에서 권고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어떤 지붕을 상하는 그런 로고가 있습니다만은 마치 이 안에 들어와서 따뜻한 그런 온기를 느끼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있는 것처럼 세종복지기준선이 그런 권고한 삶을 살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목차는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시민복지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들 아시겠지만 4년 전에 이와 비슷한 그런 발표 자리를 거쳤습니다. 그때 이제 소상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4년 전에 계셨던 분 중에서 여기에 지금 계속 계시는 분은 시장님하고 저만 둘만 있지 않을까 싶고 기자 여러분들도 다들 바뀌셨을 거고 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도 새로운 분들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동하는 생활 속에서 많은 그 변화가 있는데 세종 복지기준선이 시민 복지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핵심으로 그렇게 놓고 있는데 이 복지기준선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답게 어떻게 그 시민들이 살 것인지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려놓고 그 조작적 정의에 입각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제시하고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또 한편으로는 평가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하는 그 국민 기본선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 기본선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현재 시민복지 기준선을 발표한 한국의 많은 시도들이 기준선과 적정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은 이것만큼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가 책무성을 갖고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달성 의지를 천명하는 선이고 적정선은 달성을 한다라고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그 적정선 수준까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더 높은 차원의 그 희망 내지는 추진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저는 세종시 복지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시장님께서 의미를 말씀해 주셨지만 영국의 런던 플랜이 2004년에 만들어진 것이 국제적으로는 효시가 된 거고 유수도시들이 이것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2012년에 서울시에서 시작이 됐고
세종시가 두 번째로 복지기준서를 2015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2.0을 발표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에게 호기롭게 그리고 시정의 의지를 담아서 발표할 경우는 아직 없어서 세종시가 2.0에 있어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에서는 처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가 신도시로서 계획도시로서 도시 인프라에 대한 그런 계획들은 많은데 사실은 이런 도시계획 안에 시민들의 삶, 복지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주는 모범적인 계획도시의 삶을 동시에 구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나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을 추진할 때 세 가지의 그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신도시로서의 급성장하는 세종시의 복지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성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 도심에 있어서의 그런 좀 그 양극화 이런 부분들이 그때 복지기준서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 극복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됐었는데 2.0을 이렇게 한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발표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 시민의 복지 요구가 인구의 증가나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라서 절대적으로는 요구가 늘어나지만 내용적으로 변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 변화를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예산 7기가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또 의욕적으로 천명하신 이런 부분들을 다시 반영을 해서 앞으로의 3년 정도 예산 7기가 끝나는 그런 시점까지 잡아서 새로운 리뉴얼된 그런 복지기준서를 발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기준 1.0을 아무래도 잠깐 소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 2015년 12월 17일 거의 1년여에 걸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 말부터 사실 기획이 됐었는데 어쨌든 1년여에 걸쳐서 전문가의 분과별 회의와 또 그 당시에도 300여 명의 시민 원탁회의를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경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67개의 사업, 6개 영역에 걸친 67개의 사업을 발표를 했고 또 6개 영역마다 시민들의 그 영역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종시 복지재단의 연구를 통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 그때 당시에 중요하게 관리 지표로 삼았던 그런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한 8개의 지표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아동들의 비율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가구의 비율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미치율이 어떻게 또 감소돼서 개선됐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관리 지표에서 약 한 2016년 대비 2.3%포인트가 향상됨으로 해서 나름 세종시 복지기준서는 1.0의 성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고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시민들이 느끼는 필요성과 중요성도 생각 외로 높았고 또 시민들의 인지도도 약간 70% 가까이에 이름으로 해서 세종복지기준서원이 어쨌든 시민들에게도 체감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삶에도 변화를 주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시민들이 정말 내 삶이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삶의 영역, 복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협의가 아니고 광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광의로 해석을 하면
많은 부분들이 포함됩니다만 여기에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해서 한 4개 분야를 확대해서 복지기준선 안에 추가를 해봤습니다. 복지기준선 2.0은 시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크게 보면은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에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의 요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지를 세종시복지재단과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고 두 번째 단계는 이거를 시민주권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넘겨받아서 고려하고 다시 한번 전문가 위주로 검토를 해서 다듬었고 그리고 이제 3번째 단계가 바로 시민 백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약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백인 여러분들이 10개 분야로 나뉘어져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주시고 또 이 최종 안을 만드는데 승인 과정을 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중요한 과정의 장면들을 사진으로 간직한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장 전문가 토론회나 또 의견 수렴을 한 뒤에 다소 만족스러운 표정이 아닌가 싶은 그런 표정으로 사진 찍으신 것과 또 시민주권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거죠. 그리고 백인위원회가 모여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논의하시고 또 결과를 통해서 추정 보완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69개 사업을 승인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복지기준 2.0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비전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시민 중심의 포용도시 세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최상의 그림으로 삼고 있고 여기에 4개의 어떤 전략을 세워서 그 안에 10개의 영역들을 포진시켰습니다. 예컨대 복지 서비스나 주거 교육, 흔히 사회 서비스라고 얘기되는 그런 분야, 그다음에 소득, 일자리, 사회적 경제. 그래서 주로 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자리를 통해서 또 소득을 확보하는 그런 영역들, 그리고 환경까지 포함해서 건강에 관한 그런 영역,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나 문화 다양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세종의 어떤 시민들의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강화되는 이런 영역으로 4개의 영역이 큰 영역이 전략적으로 접근되고 있고 그 안에 세부 10대 영역이 존재합니다. 1.0과 비교했을 때 어떤 미션과 비전에 있어서 좀 분할을 해서 조금 더 궁극적인 상을 더 좀 구체화했고요. 또 전략을 말씀드렸던 대로 규정을 했고 영역이 6개 영역에서 10개 영역, 늘어나는 영역은 요 밑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사회적 경제 분야나 환경, 사회적 자본, 문화, 다양성에 대한 그런 영역 4개가 늘어났습니다. 또 사업수는 67개에서 69개로 늘렸습니다. 특히 완성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67개에서 빠지는 사업들이 있었고 대신 늘어난 4개의 영역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 외에 또 시장께서 7기에 들어오시면서 발표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엄선해서 가지수의 확대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골라내려고 노력했고 시민들이 보시기에 체감도가 높은 것들을 여기에 배치를 69개로 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쨌든 복지 부분에 정책 의지를 그리고 예산 투입을 확대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순수한 그런 의지에 의해서 오는 그런 사업들은 여기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앙정부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세종시가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신청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그래서 획득함으로 해서 세종시 의지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결부시켰고 또 세종시의 자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면서 69개가 설정이 됐습니다. 세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10개 영역의 세부 사업들로 이런 숫자가 배치되어 있고요. 특히 복지 서비스가 1기와 마찬가지로 1.0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기준이 가치수에서 봤을 때 예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 높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결국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즉 영유아서 노인까지에 걸친 그 전 세대에 해당되는 각각의 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10개 사업들에 대해서 그냥 큰 그림만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으로 나뉘어서 결국 이것이 어떤 목표 아니면 그 영역의 상을 달성할 거냐 이런 식의 어떤 구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복지 서비스는 가구 소득의 10% 이내로 이 복지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보도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장애인과 노인의 경우는 10%를 좀 상회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중앙정부의 정책 그리고 세종시가 하려고 하는 여기에 있는 그 다양한 정책 21개의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 내로 낮추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달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그런 가정에 있어서는 다 함께 돌봄센터와 같이 방과후 돌봄 부분이 현재 상당히 사각지대화 되어 있고 돌봄의 사각지대화가 되어 있고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그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세종시에 있는 광복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공간을 다음적돌봄센터로 방과후 돌봄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 아까도 시민들의 말씀 중에서 치매라든지 나중에 요양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걱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양 서비스의 대상을 중앙정부의 정책을 부응해서 세종시가 좀 더 추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요양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로부터 더욱더 많은 수치들을 따내서 그래서 세종시의 장애인분들 중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4번에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런 것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21번에 사회 서비스가 좀 더 높은지를 부과해서 세종시민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그냥 많이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만족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주거가 또 생활인들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 일생일대 최대 목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주거에 들어가는 돈이 가구 소득의 30%를 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주거 기준의 미달 가구도 전국적으로 약 5%를 상정하고 있는데 4.5%로 낮춰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이번에 세종형 쉐어하우스 야간 45채 그리고 사랑의 집 짓기의 공공임대주택의 또 확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고유의 영역을 좀 넘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시의 좀 의지가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7개를 적어봤습니다. 평생학습이 미래 세대에는 그 미래의 다양한 그리고 획기적인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그런 역량, 시민들의 역량 강화에서 상당히 주목되는데 이런 평생학습 참여율을 지금 30% 수준까지 달성시켜 보겠다라고 하지만 일단 목표치로는 28%로 22년에 달성하는 것으로 했고 그런 것을 위해서 5번의 여러 사업들을 포진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그리고 세종시의 여러
여러 사업들이 콜라보가 되기 위해서 7번에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학교에 있을 때와 지역사회 아동들이 그 방과 후에 돌아오도록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득 영역이 주로 이제 빈곤 아동들과 관련된 그런 영역입니다. 지금 그 중위소득 30%라고 하는 이런 기준선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밑에 있지만 부양의무제 기준에 걸리거나 자산 기준에 걸려서 30%의 소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기 때에도 운영해왔던 일본의 세종의 기초생계 지원제도를 2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이고, 그리고 공약사업으로 5번에 있는 파랑새 기금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잘 맞지 않는, 그런 실질적으로는 빈곤에서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고립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가구를 도울 수 있는 좀 유연한 그런 생계 지원 기금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이 이제 일반 가구들은 일자리를 통해서 정상 소득 내지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라서 이 일자리 영역과 관련해서는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그렇게 낮추어서 약 한 20% 정도로 관리하고, 특히 경단녀 같은 여성들의 고용률을 55%까지 높이는 쪽으로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또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부분을 통해서만 도달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러나 중앙정부가 굉장히 의지를 높여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세종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분들, 이런 분들의 좀 고용이 되지 않는 특세 부분에 겨냥을 해서 사업들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경제 부분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 영역에서 공적인 어떤 활동을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을 공적인 활동으로 투여하는 부분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도 22년까지 약 40여 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역화폐 발행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주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 영역도 한 7개 영역으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기대수명이라고 하는 것을 높이는 것은 이렇게 7개 사업으로 될 리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7개의 사업들이 저런 건강수명을 세종시민들이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부분에 걱정이 시민 여러분들에게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 중부 지역이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오염에 심각성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서부터 시작을 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등으로 세종시의 의지를 피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민들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서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자치활동, 마을 공동체 활동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증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문화 영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세종시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서 세종시민 전체가 이질적인 그런 어떤 계층이나 아니면 이질적인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용성과 그리고 수용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 전반이 높아져야 되고 세종시민들의 품격있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6개로 그 가지수를 다른 데보다도 상대적으로 많게 잡아봤습니다. 소요 예산은 관심이 좀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2,400억 정도가 3개년에 걸쳐서 투여될 생각이고요. 그 중에 12가 1,350억
그래서 약 55% 정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 끝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3년 동안 매년 그 세종시 자체에서 평가하고 또 세종시 복지재단에서 연구나 시민들의 조사를 통해서 평가하면서 2022년에 다시 한번 백인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업 실적을 평가하면서 소망컨대는 매년 복지기준서를 부분적으로 리뉴얼하고 2022년 정도에는 다시 세종 시민 복지기준서 3.0을 더욱더 의욕적으로 발표하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